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 나오는 이슈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표 그리고 일정들이 참 많아서요. 이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또 시장의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오늘 밤, 아니 이번 한 주 미국 시장에서 좀 일정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주요한 일정들요. 좀 챙겨주신다면 뭐부터 볼까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동안 밀렸던 거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노동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FOMC 회의록까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난해죠. 마지막 거래일에, 지금 보면 이제 미국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12월 32일에 57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 30만 건 수준이었는데 한참 넘어섰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사망자 수가 지난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될 때보다 아직 낮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은 바이든 정부의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차 집권 시기가 되면은 시장이 좀 요동성이 커집니다. 이제 초반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중반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면 최근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봤을 때 초반에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초반의 변동성이 다른 해보다 한 40%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초반에 발생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뭔가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상치 수준에만 맞춰줘도 큰 무리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농업 민간 고용이라는 이 차트를 이제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장에서는 한 40만 건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고용하는 부분이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노동 시장이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36만 5천 건 정도로 12월 달에 늘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3만 5천 건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에서 푹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시장도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치에는 맞춰줘야지만 시장이 버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외에도 화요일 날 이제 채용 공고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ADP 고용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실업 수당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요일 날 실업률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FOMC 회의록이 오픈이 됩니다. 지금 1월 5일 날 수요일 2시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다포인트라 그래서 이제 FOMC 연준 총재들, 회의에 참가한 연준 총재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표시대 이제 노란색 부분 보면은 2022년도에는 금리가 모두 인상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빨간선 0.25% 아래에 하나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 점도표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나타냈을까? 과연 3월 달에 정말 시작을 하는 건가? 테이퍼링이 3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6월 달에 시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의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금리 결정이 총 12명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 중 3명이 이번에 이제 뉴페이스로 교체가 되는데, 매파 성향을 띈 위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또 언급이 되고 있어서 또 어떤 힌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올지 한번 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내일 시장은 우린 또 어떻게 또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궁금해요. 도움 주십시오. 네, 장 시작 전만 해도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하락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막판에 이제 하락적으로 꺾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시장은
잘 뭐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게, 그 매물 구간이 참 힘겹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나온 얘기를 보면 테슬라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만 대를 훨씬 웃돌아서 3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제 4분기에 완성차를 인도하는 숫자가 이제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로 아직은 살아있는 전기차 쪽 테마를 더 살려줄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2022년도에는 130만 대까지 또 그 납품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기차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테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율이 1,190원을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론은 좀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좀 너무 오래된 그런 이론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최근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한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바로 핵심은 기업 수익입니다. 기업 수익이 수급에 의해서 추세를 꺾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제 기업 수익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일주일 만에 환율이 100원이 변동이 돼도 기껏해야 손실률은 마이너스 9%인데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이건 크지 않죠. 그래서 추세력도 거스를 만큼의 악재는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서 수익을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단기 순이익이 한 26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조금 줄어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운송이라든가 반도체, 의류, 화학, 소프트웨어, 조선 이쪽에서는 이제 기업 수익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K 콘텐츠 시장 굉장히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굉장히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 자리 잡고,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넷플릭스의 제작 지원금 지금 1,15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겠다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말만 나와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을 또 해주십시오, 작가님. 유망주를 하나 꼽을 텐데요. 어떤 쪽 네. 눈여겨보면 괜찮겠습니까? 네,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산 다케일시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글로벌 이제 이동식 건설기계 전문 기업인데, 두산 다케 뭐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건설, 농업, 뭐 소형 장비나 산업 차량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2014년도에 설립이 돼서 자산 규모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더라든가 미니 불삭기, 발전기, 지게차, 홈프레셔 이런 이제 그 소형 미니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상승 배경을 먼저 보면은 세계 건설 장비 시장이 약 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이 회사의 어떤 투자 의견을 보더라도 최근에 나온 투자 의견들이 모두 바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자체도 6만 원대까지도 다들 지금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안정되게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연말 10월달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그런 털고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가격대도 4만 원대에서 좀 자리를 잡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고,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먼저 진출해 있는 이런 장비 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가가 한 5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매가는 37,800원대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산 밥캣, 미국으로의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빨리 살아난다면, 그런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두산 밥캣의 주가도 지난해와는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주셨는데요. 눈여겨볼게요. 작가님, 한 종목 더 주셔야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저희 유망주 꼽을 텐데요. 지난 한 해 테슬라가 그랬듯 애플이 그랬듯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올해 유망주 또 주십시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식은 DNN이라는 그런 코드를 가진 데니슨이라는 회사입니다. 데니슨 광산회사라고 부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데니슨 광산회사 굉장히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달러 37센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바로 캐나다에서 이제 우라늄 탐사를 하고 우라늄을 이제 채굴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라늄이라는 거 이제 원자력에 사용되는 건데 광산을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언급드렸지만은 뭐 금리 올라간다고 광산주 투자하고 이런 패턴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광산주를 가져온 거는 우라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장이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갑자기 급선회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원자력 쪽에 굉장히 또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 특히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난 1분기에 1조 달러가 넘는 1조 4천억 달러 수준의 1조 7천억 달러 수준의 캐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탐사하고 이런데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분기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3분기에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평가를 좋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2달러를 넘어서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1달러 37센트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목표가를 한 5분 20센트 정도까지 좀 길게 그렇게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1달러 27센트 정도로 잡아두면은 투자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주식까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매번 그렇잖아요, 작가님. 국내 시장도 네.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을 고르실 때 정말 저점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올해 지수는 더뎌도 상승을 많이 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보이십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지수의 상승과 종목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직하게 버티는 투자가 좋겠지만은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적이나 어떤 성장에 대한 그런 뒷받침이 있는 회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골라보면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수의 흐름과는 또 다르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 주식 투자, 진절머리 난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우리 김태수 작가님과 함께하면서 좀 재미난, 쏠쏠한 그런 주식 시장이 되어보도록 저희 한번 기대 걸고 지켜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공부해봤고요.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래 일단 상승폭이 미미하긴 하나 첫 단추 상승장으로 잘 꿰어맸습니다. 이번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탄탄한 상승장이 이어지기를 그래도 기대를 해보며 우리 힘내봅니다. 내일장에도 여러분들 좋은 장을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시죠. 빨간맛 2부 함께 하셨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